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4시간 30분 동안의 검찰 진술이요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밝힌 바인데요. 전체적으로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증거자료를 내밀면 조작이다라고 반박했고요. 측근들의 자백에는 죄를 경감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건네진 명백한 자금은요. 빌린 돈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자금이요? 네. 명백한 자금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네진 돈이긴 합니다. 아유, 새로운 용어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네진 자금은 명박 자금으로 하죠. 네, 실수가 또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건가요? 네.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본인은 불리하면 본인 얼굴 갖다 대도 내 얼굴 아니라고 할 뿐이라고. 이분은 평생 그랬어요. 평생. 예. 아무리 명백해도 다 뭐 조작이다. 뭐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저쪽이 거짓말했다. 모든 상황을 이렇게 대처하고 마지막까지 그 외의 방법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예, 정말 명확한 문건까지 들이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작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문건 본인들이 맞는 거 제시했더니 이거 조작된 거라고. 네, 심지어 영포 빌딩에서 압수된 건데도 불구하고요.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5년 후에 이제 압수될 거를 예상하고 조작해 놓은 거죠. 조작된 문건을 왜 보관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의아한 점들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백준 전 기획관 또 조카인 이동영 다스 부사장 또 재산관리인인 이봉구 씨 등이 모두 진술을 했는데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요. 이에 대해서도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은 본인의 눈, 코, 입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 전혀 내적 갈등이 없는 분입니다. 신기하게도. 예. 자, 그래놓고 이제 잘 대처했다고 집에 가가지고. 네,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측근들한테 잘 조사받았다. 잘 대처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분이에요. 예.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평생을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예. 그 외의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다 통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지도 않고요, 사실은. 근데 이런 방법으로 70평생을 다 살아남았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런데 인정한 사실도 있긴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해명을 SBS가 보도했습니다. 대북 공작금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직접 대북 공작합니까? 그렇죠. 국정원에 쓰라고 준 돈인데요. 그것을 상납받아 놓고 다시 대북 공작금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는 김희중 전 실장이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받은 시점에 대해서도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해당 직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받은 직원도 받았다고 하고 준 사람도 줬다고 하고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요 돈은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너무 구체적이라고. 왜냐하면은 거기에 못 들어가요. 청와대 내실은.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돈을 줬다고 하고 건네받은 사람도 받았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공작금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부인에게 줬다고 처음에 보도된 그 돈인 것 같은데. 네, 보니까. 환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돈입니다. 대북 공작금이면 그냥 국정원에 두고 있다고 국정원에 쓰면 되죠. 예. 네, 그것도 미국 국빈 방문하기 전에 받은 돈이라고 하는데요. 대북 공작금이 어떻게 미국 가기 전에 쓰였는지가. 미국 가서 썼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인이 에르메스 가방에 삐라를 잔뜩 넣어가지고 뿌렸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거의 유일하게 인정한 대목이라고 해요. 예, 거의 유일하게. 네, 또 67억 원 관련해서 돈을 쓴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 돈 또한 자신의 형 이상은 다수 회장에게 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차용증도 없고요. 이자를 준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돈은 명백하니까 돈이 쓰인 것이 부인할 수 없는데 그거는 이제 빌린 거라고 빠져나가고 이게 하이라이트죠. 예. 1억 김용 여사가 받았다고 하는 그 돈에 대해서 뭐 쇼핑에 썼니 어떠니 그런 구설 같은 게 나오자 대북 공작금에 썼다고 샤넬 가방에 삐라 뿌렸다니까요. 넣어가지고 잔뜩 한국에서 가져가서 그거 외에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았어요. 그죠? 네. 이번만은 못 빠져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알리바이를 입증하겠다면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과거 일정표인데요. 자신이 얼마나 빡빡하게 일정을 소화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의 행적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럴 돈을 받거나 대통령일 때 그런 걸 할 수 없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온 가족이 동원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구몬을 따로 두고 최시중, 천신일 이런 분들은 수구몬인 거거든요. 이상득 회장은 해외 담당 수구몬이고요. 네, 그것도 문건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네, 수구몬을 하면 근거지기가 등장하죠. 김희중 씨라든가 그리고 김백준 전 기획관도 기획관, 관련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은 돈을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병모 청계대한 사무국장입니다. 이영배 금강 사장 이런 분들 등장하고 해외 담당도 등장하잖아요. 해외 담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사위, 조카 이런 분들이 해외 담당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다 바빠도 상관없어요. 다 역할 분담이 돼서 돈 거들어가는 사람, 받아오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해외에서 나가서 하는 사람 다 이렇게 바빴기 때문에 이렇게 온 가족과 친구들이 동원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김유령 여사가 이팔성 전 회장을 통해서요 5억 원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 대부분이 출처가 성동조선이라고 확인했는데요. 성동조선은 최근에 법정 관리에 들어간 바가 있을 정도로 경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오프닝 할 때 깜빡 산업은행이 했네요. 수출입은행이 3조 정도를 돈을 투입했습니다. 정정하고요. 그리고 또 다스에서도 돈이 몇백억이 간 게 또 나왔죠. 네, 비자금 350억 원 가량을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전달했다는 진술과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다스 경영진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년 동안 분식회계로 마련한 돈인데요.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현찰로 줬다라고 합니다. 이건 다스 사장이 직접 한 얘기예요. 다스의 전 사장이 내가 돈 그렇게 줬다고. 이것도 부인하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부인할 것이고 재판장에 서서도 계속 부인할 겁니다. 다. 그리고 문서가 나오면 조작된 거라고 하고 진술이 나오면 저거는 자기가 죄를 덜 받으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라고 하고 명백한 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거고 지시했다 그러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할 거고요. 모든 걸 다 부인하는 분입니다. 원래 평생 동안. 인생 전체가 차명으로 사신 분이에요. 이럴 줄은 알았지만 저는 이 특활비 미국 가기 직전 어떻게 빠져나갈까 생각했는데 거기서 대북 공작금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한 돈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일 텐데요. 기상천외한 대단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작이라고 주장한 문건 내용이 하나 더 나왔는데요.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장부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제 채널A가 보도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2007년 8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CH라는 이름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뭉칫돈이 들어온 기록이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CH는요. 천신일 세중회장이라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라고 하는데 모두 6억 4천만 원 돈이 입금된 걸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뭐 소용없어요. 기록이 나와 다 조작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천신일 회장조차도요. 이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분들은 수금 담당이었거든요. 천신일 회장은 친구죠. 40년 지기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증거와 증언이 모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러신 분입니다. 모조리다. 문서가 나오면 조작. 이거 자료도 조작이라고 했을 거예요. 장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네, 어쨌거나 모든 영포빌딩 문건 자체가요 다 조작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될 것으로 이거는 보입니다. 무려 2007년부터 조작되어 있던 상황인 거죠. 10년 전부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초일기에 들어갔죠. 예. 저는 아마 늦어도 19일쯤에는 청구가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19일이면 월요일? 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오늘 아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먹히지도 않는 정치 보복 주장을 계속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인 주제를 예. 왜 먹히지도 않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설득되지도 않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주장을 할까? 네. 여전히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전혀 안 굽힌 겁니까?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직후에 이재호 전 의원과 인터뷰하셨잖아요. 뉴스쇼에서 했죠. 예. 예, 그 이재호 전 의원이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을 넘어서 민주주의 파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친이계인 조혜진 전 의원도 어제 저녁에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이 전 대통령이나 측근들은 정치 보복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측근들의 정치 보복 주장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의중과 똑같은 겁니까?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제 검찰에 출두할 때는 정치 보복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죠. 예. 그렇지만 이미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수를 괴멸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이 얘기했죠. 예, 예.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니까 노무현, 죽음, 정치 보복이라는 이런 핵심 단어들을 MB가 직접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2일 바레인 출국길에서도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예. 그런 얘기해서 이미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가급적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는 걸 꺼려왔죠. 예, 예. 그러다가 MB 소환을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야말로 노 전 대통령이 강제 소환이 됐어요. 네, 그래요. 예. 홍준표 대표가 MB 소환일인 그제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굳이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개인 비리 혐의로 포토라인에 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혜진 전 의원도 민주당이나 여권에서는 공공연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MB의 혐의가 한 20가지가 넘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각종 비리 의혹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비시켜서 이명박 때 노무현의 구도를 짜려는 그런 프레임을 짜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풀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네. 왜 이렇게 정치 보복이라고 끝까지 설득도 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주장하는 걸까? 왜입니까? 첫 번째는 정치 보복 프레임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게 아니면 혐의를 시인해버려야 되는데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MB 측근들의 자백과 진술, 증거 등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치 보복 프레임이 아니면은 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이론 분석센터장도 예. MB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나 법리적인 문제로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 보복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 다투기 어렵다는 걸 이미 판단을 했다. 예. 김원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예. MB의 혐의를 무조건 시인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반박하기도 어려우니까 항변하는 방식이 정치 보복 주장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정치 보복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게 사실 정치 권력을 잡은 쪽이 상대 쪽을 찍어서 누르는 거죠. 큰 표적 수사를 통해서 정치 보복하는 거잖아요. 찍어서 터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업으로 내본 과정, 예. 표적 세무조사, 표적 수사 이건 이미 지금 이제 현재 검찰이 다시 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적 세무조사는 예.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세 번째는 편가르기와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MB의 혐의를 인정하고 주저앉기에는 자유한국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너무 궁색하게 되겠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모든 것을 지방정부 장악을 위한 6.13 지방선거용으로 국정을 몰아가고 있는 문 정권을 보고 있노라면은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밝힌 대목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겁니다. 김동영 한국사회이론연구소 기획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다. 역시 MB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안갚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 이름을 꺼내는 순간 이명박과 노무현 대비된다. 이건 이런 얘기죠.
검찰은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정치보복이라는 MB 측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답합니까? 검찰에서는 전혀 의도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가 국정원 개혁 TF의 수사 의뢰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보복은 아까 그러셨잖아요. 아예 찍어서 자 이제 정권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랬죠. 이거 A, B, C, D 찍어놓고 A 털어. 자, 이 팀은 B 털어. 이 팀은 C 털어. 이렇게 가는 게 정치보복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건들을 수사하다 보면 또 이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나오는데 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댓글 공작 수사하다가 국정원 특활비 나왔죠. 국정원 특활비가 나오면서 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특활비 유용 횡령이 나온 겁니다. 그게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구속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는 과정을 국민들이 다 같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현정이가 방금 말한 대로 제가 구체적 예를 들자면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대대적인 사정 한파가 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특수부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수부 검사들에게 명단만 배당됐다고 합니다. 명단? 예. 너는 박철원, 너는 엄산탁, 너는 이건계, 뭐 이런 식으로 명단만 내려왔지 혐의도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알아서 털어야 돼요. 표적만 준 거고 잡아 넣어야 되는 거죠. 그게 표적 수사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이명박 정부가 촛불 집회로 이 궁지에 몰리니까 바로 2008년 7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회장의 태광 실업에 대해서 표적 세무조사에 들어가죠. 특별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터는 거죠. 먼지털이. 이것도 서울지방국세청을 동원해서 부산에 있는 맞습니다. 태광 실업을 튼 겁니다. 그걸 계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가 시작이 됐던 거죠. 이런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김백준 총무기관에 들어와서 그런 진술을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나. 영포빌딩 지하에 그런 서류가 있는 걸 우리가 어찌 알았겠나.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걸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었겠나. 몰랐다. 그래서 11년간 밝히지 못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측근들이 들어와서 줄줄줄 불어주는데 우리가 그걸 입을 닫으라고 하겠나. 수사를 안 할 수가 있겠냐. 그렇죠. 이게 검찰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먼지를 털어서라도 뭐 죄가 나오면 죄값을 치러야죠. 그게 뭐 그거를 뭐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 혐의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표적 수사를 하면 적어도 그런 게 표적 수사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과거처럼 거예요. 이런 거죠. 청와대에서 누구 세무조사해라. 누구 수사해라. 하명이 떨어지고 표적을 잡아서 하는 건 이런 걸 우리가 정치보복으로 보잖아요. 그게 표적 수사, 그게 정치보복이라는 개념을 오늘 확실하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MB는 정치보복이라는 말 외에는 지금 내놓을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내가 혐의를 시인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이 마지막까지 긴장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두할 때까지 내 잘못이다. 다스는 내 거다라고 시인해버리고 내가 사회 환원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수사팀으로서는 좀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오히려 구속을 못 시키는 상황이 될 거다. 그걸 긴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치보복 프레임을 끌고 가는 것은 결국은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마지막까지 뭔가 좀 맞서보겠다는. 근데요, 그거 아니겠냐. 뭐 검찰 입장 이해합니다만 국민 입장에서는 다 시인했으면 좋겠으면 솔직하게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다스가 본인 거라면 본인 거라고 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바빴기 때문에 이렇게 온 가족과 친구들이 동원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김윤옥 여사가 이팔성 전 회장을 통해서요 5억 원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 대부분이 출처가 성동조선이라고 확인했는데요. 성동조선은 최근에 법정 관리에 들어간 바가 있을 정도로 경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오프닝 할 때 깜빡 산업은행이 했네요. 수출입은행이 3조 정도를 돈을 투자했습니다. 정정하고요. 그리고 또 다스에서도 돈이 몇백억이 간 게 또 나왔죠. 네, 비자금 350억 원 가량을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전달했다는 진술과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다스 경영진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년 동안 분식회계로 마련한 돈인데요.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현찰로 줬다라고 합니다. 이건 다스 사장이 직접 한 얘기예요. 예. 다스의 전 사장이 내가 돈 그렇게 줬다고. 이것도 부인하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부인할 것이고 재판장에 서서도 계속 부인할 겁니다. 다. 그리고 문서가 나오면 조작된 거라고 하고. 진술이 나오면 저거는 자기가 죄를 덜 받으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라고 하고 명백한 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거고 지시했다 그러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할 거고요.
모든 걸 다 부인하는 분입니다. 원래 평생 동안. 예. 인생 전체가 차명으로 사신 분이에요. 이럴 줄은 알았지만 저는 이 특활비 미국 가기 직전 어떻게 빠져나갈까 생각했는데 거기서 대북 공작금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한 돈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일 텐데요. 기상천외한 대단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작이라고 주장한 문건 내용이 하나 더 나왔는데요. 검찰이 영포 빌딩에서 확보한 장부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제 채널A가 보도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2007년 8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CH라는 이름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뭉칫돈이 들어온 기록이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CH는요. 천신일 세중회장이라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라고 하는데 모두 6억 4천만 원 돈이 입금된 걸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뭐 소용없어요. 기록이 나와 다 조작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천신일 회장조차도요. 이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분들은 수금 담당이었거든요. 예, 천신일 회장은 친구죠. 40년 지기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증거와 증언이 모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러신 분입니다. 모조리다. 문서가 나오면 조작. 예. 이거 자료도 조작이라고 했을 거예요. 장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네, 어쨌거나 모든 영포빌딩 문건 자체가요 다 조작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될 것으로 이거는 보입니다. 무려 2007년부터 조작되어 있던 상황인 거죠.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4시간 30분 동안의 검찰 진술이요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밝힌 바인데요. 전체적으로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증거자료를 내밀면 조작이다라고 반박했고요. 측근들의 자백에는 죄를 경감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건네진 명백한 자금은요. 빌린 돈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자금이요? 네. 명백한 자금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돈이긴 합니다. 아주 새로운 용어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자금은 명박 자금으로 하죠. 네, 실수가 또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건가요? 네.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본인은 불리하면 본인 얼굴 갖다 대도 내 얼굴 아니라고 할 뿐이라고. 이분은 평생 그랬어요. 평생. 예. 아무리 명백해도 다 뭐 조작이다. 뭐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저쪽이 거짓말했다. 모든 상황을 이렇게 대처하고 마지막까지 그 외의 방법은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예, 정말 명확한 문건까지 들이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작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문건 본인들이 맞는 것 제시했더니 이거 조작된 거라고. 네, 심지어 영포 빌딩에서 압수된 건데도 불구하고요.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5년 후에 이제 압수될 거를 예상하고 조작해 놓은 거죠. 조작된 문건을 왜 보관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의아한 점들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백준 전 기획관 또 조카인 이동영 다스 부사장 또 재산관리인인 이봉구 씨 등이 모두 진술을 했는데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요. 이에 대해서도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은 본인의 눈, 코, 입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 전혀 내적 갈등이 없는 분입니다. 신기하게도. 예. 자, 그래놓고 이제 잘 대처했다고 집에 가가지고. 네,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측근들한테 잘 조사받았다, 잘 대처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분이에요. 예.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평생을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예. 그 외의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다 통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지도 않고요, 사실은. 근데 이런 방법으로 70평생을 다 살아남았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런데 인정한 사실도 있긴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해명을 SBS가 보도했습니다. 대북 공작금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직접 대북 공작합니까? 그렇죠. 국정원에 쓰라고 준 돈인데요. 그것을 상납받아 놓고 다시 대북 공작금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는 김희중 전 실장이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받은 시점에 대해서도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해당 직원까지도 을 짜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풀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네. 왜 이렇게 정치보복이라고 끝까지 설득도 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주장하는 걸까? 왜입니까? 첫 번째는 정치 보복 프레임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게 아니면 혐의를 시인해버려야 되는데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MB 측근들의 자백과 진술, 증거 등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치 보복 프레임이 아니면은 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이론 분석센터장도 예. MB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나 법리적인 문제로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 보복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 다투기 어렵다는 걸 이미 판단을 했다. 아, 예.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예. MB의 혐의를 무조건 시인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반박하기도 어려우니까 항변하는 방식이 정치 보복 주장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정치 보복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게 사실 정치 권력을 잡은 쪽이 상대 쪽을 뭐 찍어서 누르는 거죠. 예, 큰 표적 수사를 통해서 정치 보복하는 거잖아요. 찍어서 터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업으로 내본 과정, 예. 표적 세무조사, 표적 수사 이건 이미 지금 현재 검찰이 다시 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적 세무조사는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세 번째는 편가르기와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MB의 혐의를 인정하고 주저앉기에는 자유한국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너무 궁색하게 되겠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모든 것을 지방정부 장악을 위한 6.13 지방선거용으로 국정을 몰아가고 있는 문 정권을 보고 있노라면은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밝힌 대목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겁니다. 김동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기획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다. 역시 MB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안갚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 이름을 꺼내는 순간 이명박과 노무현 대비된다. 이런 얘기죠. 검찰은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정치보복이라는 MB 측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답합니까? 검찰에서는 전혀 의도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가 국정원 개혁 TF의 수사 의뢰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보복은 아까 그러셨잖아요. 아예 찍어서 자 이제 정권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랬죠. 이거 A, B, C, D 찍어놓고 A 털어. 자, 이 팀은 B 털어. 이 팀은 C 털어. 이렇게 가는 게 정치 보복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건들을 수사하다 보면 또 이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나오는데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댓글 공작 수사하다가 국정원 특활비 나왔죠. 국정원 특활비가 나오면서 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특활비 유용 횡령이 나온 겁니다. 그게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구속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부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초일기에 들어갔죠. 예. 저는 아마 늦어도 19일쯤에는 청구가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19일이면 월요일? 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오늘 아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왜 먹히지도 않는 정치 보복 주장을 계속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인 주제를 왜 먹히지도 않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설득되지도 않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주장을 할까? 네. 여전히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전혀 안 굽힌 겁니까?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직후에 이재호 전 의원과 인터뷰하셨잖아요. 뉴스쇼에서 했죠. 예, 그 이재호 전 의원이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을 넘어서 민주주의 파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친이계인 조혜진 전 의원도 어제 저녁에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이전 대통령이나 측근들은 정치 보복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측근들의 정치 보복 주장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의중과 똑같은 겁니까?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제 검찰에 출두할 때는 정치 보복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미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수를 괴멸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이 얘기했죠. 이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니까 노무현 죽음 정치 보복이라는 이런 핵심 단어들을 MB가 직접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2일 바레인 출국길에서도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해서 이미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가급적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는 걸 꺼려왔죠. 예, 예. 그러다가 MB 소환을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야말로 노 전 대통령이 강제 소환이 됐어요. 네, 그래요. 네. 홍준표 대표가 MB 소환일인 그제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굳이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개인 비리 혐의로 포토라인에 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혜진 전 의원도 뭐 민주당이나 여권에서는 공공연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MB의 혐의가 한 20가지가 넘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각종 비리 의혹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비시켜서 이명박 때 노무현의 구도를 짜려는 그런 프레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받은 상황이었어요. 직원도 받았다고 하고 준 사람도 줬다고 하고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요 돈은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너무 구체적이라. 왜냐하면은 거길 못 들어가요. 청와대 내실은.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돈을 줬다고 하고 건네받은 사람도 받았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공작금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부인에게 줬다고 처음에 보도된 그 돈인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환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네. 돈입니다. 대북 공작금이면 그냥 국정원에 두고 있다고 국정원에 쓰면 되죠. 예. 네, 그것도 미국 국빈 방문하기 전에 받은 돈이라고 하는데요. 대북 공작금이 어떻게 미국 가기 전에 쓰였는지가. 미국 가서 썼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인이 에르메스 가방에 삐라를 잔뜩 넣어가지고 뿌렸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거의 유일하게 인정한 대목이라고 해요. 예, 거의 유일하게. 네, 또 67억 원 관련해서 돈을 쓴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 돈 또한 자신의 형 이상은 다수 회장에게 빌렸다라고 진술하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차용증도 없고요. 이자를 준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돈은 명백하니까 돈이 쓰인 것이 부인할 수 없는데 그거는 이제 빌린 거라고 빠져나가고 이게 하이라이트죠. 예. 1억 김용 여사가 받았다고 하는 그 돈에 대해서 뭐 쇼핑에 썼니 어떠니 그런 구설 같은 게 나오자 대북 공작금에 썼다고 샤넬 가방에 비라 뿌렸다니까요. 넣어가지고 잔뜩 한국에서 가져가서 그거 외에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았어요. 그죠? 네. 이번만은 못 빠져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알리바이를 입증하겠다면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과거 일정표인데요. 자신이 얼마나 빡빡하게 일정을 소화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의 행적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럴 돈을 받거나 대통령일 때 그런 걸 할 수 없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온 가족이 동원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구몬을 따로 두고 최시중, 천신일 이런 분들은 수구몬인 거거든요. 이상득 회장은 해외 담당 수구몬이고요. 네, 그것도 문건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네. 수구몬을 하면 근거지기가 등장하죠. 김희중 씨라든가 그리고 김백준 기획관도 기획관. 네, 예. 관련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은 돈을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병모 청계대한 예, 사무국장입니다. 이영배 금강 예, 사장, 대표였고요. 이런 분들 등장하고 해외 담당도 등장하잖아요. 해외 담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사위, 조카 이런 분들이 해외 담당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다 바빠도 상관없어요. 다 역할 분담이 돼서 돈 거들어가는 사람, 받아오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해외에서 나가서 하는 사람 다